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살인 현장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고소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고소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귀는 것처럼 다독여서 고소를 취하시키고 그 여성이 이제 막 찾아와서 초인 정도 누르고 이제 만나자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준영은 치워라 뭐 이런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5년 전 한국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악플과 비방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습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 가해가 있은 뒤 5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불법 촬영 가해와 2차 가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변해야 할 것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리고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을 거라 믿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필요한 조치 중에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건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란 삭제입니다. 5년 전 제가 정준영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뜨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저에 대한 댓글이 무섭게 달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준영 인생 망쳤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다. 무고죄로 역고소해야 한다. 기사 하나에만 3,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울 정도로요. 그리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요. 댓글에 댓글 다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죠. 정말 내가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해서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방송국에 피해를 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한 푼이라도 받으면 댓글에서 말하는 꽃뱀이 될까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댓글 때문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따져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확실해졌어요.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은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살인행위이며 성범죄 피해자를 자책하게 만들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런 댓글 2차 가해를 막으려면 단 하나의 방법뿐입니다. 포털 성범죄 기사의 댓글란을 없애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아예 없애야 해요. 2차 가해의 장이 되고 있는 성범죄 기사 댓글란을 방치하는 건 포털이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포털 댓글란을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성범죄 피해자를 모욕, 명예훼손한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불법 촬영만큼 저를 괴롭게 한 것은 댓글 2차 가해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은 2차 가해라는 맥락 속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가해자의 사과보다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활동 중단으로 빚어진 손해를 배상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면 가해자인 피고가 공탁금을 내거나 재판 결과를 받을 때 피해자인 원고의 개인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복이 두려워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는 피해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꾸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고 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당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유명인이어서 또 2019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가해자가 징역형까지 받아 이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2차 피해를 입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범죄가 드러나면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입니다. 댓글로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절대 자기검열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하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고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와 시청,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당신은 정준영과 다름없는 범죄자입니다.